안양에 사는 50대 주부 김모 씨는 매일 내아래약을 먹습니다. 3년 전 갑상선에서 0.6cm의 암이 발견돼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수술 뒤 3년, 김 씨는 매일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게 극심한 불면증이에요. 지금 3년째 잠을 거의 못 자서 내과 가서 지금 수면제 처방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 가슴이 부정맥이 와요. 김 씨는 갑상선 수술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상선암이 어떤 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의 말에 겁에 질려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수술 뒤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딱 그 세 가지. 크기, 악성 종양 수술해야 된다. 수술은 꼭 해야 된다. 전절제 할 거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말이 다릅니다. 충분히 갑상선암 특성과 수술 후유증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듣고 이제 코디네이터에 가서 또 설명을 듣고 그래서 설명을 한 3번 정도 듣죠.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면 또 와서 설명 듣고 이번 당일날 또 설명 듣고 하는데, 갑상선은 체온과 대사를 조절하며 몸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호르몬 분비기관입니다.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무게는 딸기 한 알 정도입니다. 이 갑상선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을 갑상선암이라고 부릅니다. 갑상선을 제거하면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환자들이 수술을 결정하는 이유는 바로 암이라는 무서운 단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의료계에 갑상선암 수술에 대한 과잉 진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현직 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내 갑상선암 환자가 기형적으로 급증한 원인이 의료진의 과다진단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갑상선암에 대한 그 초음파 검사가 늘어난 거예요. 갑상선암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암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암이 발견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것 없이 의료진이 권하면 바로 수술대에 눕는 겁니다. 10년 전 국내 암 순위 1위는 위암이었고 갑상선암은 6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갑상선암이 1위에 올라 이후 계속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986년 인구 10만 명의 남녀 각각 0.8명과 3.9명에 그쳤던 갑상선암 발병률은 지난 25년 동안 30배나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평균치보다 낮았지만 지금은 남성은 세계 평균치의 7배, 여성은 12배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사망자의 숫자는 매년 340에서 350여 명으로 30년 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갑상선암을 양산해내는 구조가 있다. 이거는 발생률이 아니라 발견율이다. 갑상선암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발견해서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갑상선암 버블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갑상선암은 수술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 부분을 놓고 의료계는 논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갑상선암 가운데 가장 많은 암은 유두암인데 무려 96.8%를 차지합니다. 이 암의 특징은 암답지 않게 진행이 무척 느리다는 점입니다. 갑상선암이 착한 암, 거북이암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2013년 7월 30일자 미국 뉴욕타임즈 일면. 유두암을 더 이상 암으로 부르지 말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소속 의사들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cm 미만의 유두암은 암이 아닌 미세암으로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암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안 하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도 2007년 갑상선에서 0.7cm의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김 씨는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막 많이 한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또 옆에서 아까 저 위치 얘기하셨듯이 뭐 제 위치가 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피막 쪽에 있어서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주신 분도 있었고, 이제 선생님들이 나오시면은 그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후 7년 동안 김 씨의 암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홍보팀에 근무하던 정모 씨는 4년 전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기는 0.6cm. 미세암이었지만 정 씨는 과감하게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6.8%가 착한 암인 유두암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 3.2%에 해당하는 암은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발병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두암이 변이를 일으켜 역형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암이 감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예를 들어서 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좀도둑이라고 해서 또 착한 도둑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강도로 돌변할 확률이 아주 적다고 해서 이걸 신고하거나 잡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일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게 더 편안하지 않을까. 국내 암 발생 순위 1위로 올라선 갑상선암.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마저 과다 진단, 수술 여부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의사의 말에 권위가 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의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만큼은 다른 암과 상황이 다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수술 시기를 놓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윤모 씨. 2008년 건강검진을 하다 0.5cm 크기의 갑상선암이 발견됐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6년이 흐른 지금 윤 씨는 아직도 목에 같은 크기의 갑상선암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한참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활발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제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지켜볼 거냐 했을 때 저는 저에게는 그 당시로는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윤 씨는 국내 병원 4곳을 찾았지만 모두 수술을 권유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가 갑상선 전문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는 달랐습니다.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일본 병원에서는 그렇지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경과 관찰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해서 그해 9월 달에 일본에 가서 일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매우 상세하게 글로 적어 있는 설명서를 주시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매우 신뢰가 가더라고요.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국내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람은 만나보기 힘듭니다. 환자가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 지켜봅니다. 제 정책은. 암인 걸 알았는데 왜 지켜보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빨리 제압할 수 있으면 빨리 제압하라는 게 제 정책이고, 저는 애초에 기다리는 정책은 옳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상선학회 차원의 갑상선암 수술을 권유하는 기준은 0.5cm 이상. 그 이하의 미세 갑상선암은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0.5cm에서 1cm 사이의 암은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갑상선학회는 의사와 상의하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5mm 이하는 그냥 꾹 참고 지켜보십시오.
6mm 이상 중에서도 초음파를 보면 되게 전문가들은 압니다. 그래서 암인 것 같은 건 찔러서 암으로 나오면 되게 수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유두암 확진 환자의 암 크기별 수술 환자를 15년 이상 추적한 뒤 생존율을 분석한 겁니다. 1cm 이하지만 수술을 한 환자는 10년 생존율이 99.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1에서 2cm 크기였을 때 수술을 한 경우에도 10년 생존율이 99.1%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암 크기가 3에서 4cm 크기였을 때 수술을 한 경우에도 10년 생존율이 무려 97%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암 판정이 나더라도 크기가 1cm 이하라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혹시 암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수술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술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술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은 수술을 최소화할수록 도와주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은 확실하게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환자를 그 첫 단계로서 환자를 지켜보는 겁니다. 하지만 암 크기가 1cm를 넘으면 의사와 충분한 협의하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위치와 크기 변화에 따라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 차원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무조건 수술을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을 고려하면 환자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러니까 본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공포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가 결정을 한다면 설사 그 결정이 정말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결정이라도 그 환자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존중해주고 그 결정한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1층에는 환자 권리장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현재 상태, 치료 계획과 예후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갑상선암 환자를 양산하고 수술 여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에는 과잉검진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대 연구진이 101구의 시체를 부검해 본 결과 갑상선암이 발견되는 사례가 36%에 달했습니다. 미국 하와이는 24%, 일본 히로시마는 18%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른 채 사망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환자 증가 추세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1999년 인구 10만 명당 7명이었던 환자가 10년 뒤에는 65명으로 10년 만에 무려 9배나 뛰어올랐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원인은 병원이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너무 과도하게 진행한다는 것. 경기도에 있는 한 유방 갑상선 병원의 블로그입니다. 지난해 개원하면서 갑상선 초음파를 무료로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보니까 처음에 문 여실 때 그 갑상선 무료로 이벤트 해주셨더라고요. 아, 네네. 혹시 요즘에도 해주시는지 해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오픈 기념으로 해가지고 2개월 정도 했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초음파 받으면 그건 얼마예요? 저희 갑상선은 6만 원이고요. 유방은 9만 원이에요. 여성의 경우 유방암을 검진할 때 갑상선 검사를 서비스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방암 검진이나 할 때 병행해서 갑상선 검사를 서비스를 해주는 데서 많이 발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에는 증상이 없는 성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방서비스위원회도 보통의 사람들에게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암을 검진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갑상선 암을 다루는 의사는 갑상선 내분비 내과 의사, 그 다음에 갑상선 외과 의사, 그 다음에 해괴학과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갑상선 암으로 판정되면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확실하게 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열어봐야 알겠지만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지금은 뭐 수술 안 하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저는 건강검진한 제가 너무 후회스럽고요. 앞으로 갑상선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말릴 거예요. 적극적으로. 암을 알고 안고 사는 고통보다 수술 다 떼어내고 나서 생기는 후유증, 부작용, 저 약 먹는 저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요. 의료계가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과 환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환자 스스로도 갑상선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우리나라가 갑상선암 세계 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